뉴욕 한복판에서 한 청년이 미국 최대 보험사의 CEO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연방검찰은 사형까지 추진하며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리에 들끓은 건 분노가 아니라 응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오히려 그를 감쌌고 누군가는 그를 예수해, 누군가는 21세기 로빈후드에 빗댔습니다. 사람을 쏜 청년을 한 세대는 왜 영웅처럼 떠받드는 걸까요? 그 총성 뒤에 감춰진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른 새벽, 뉴욕 미드타운 힐튼 호텔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출근길 등 뒤에서 쏜 권총 3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50살의 그는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 2024년 12월 4일 하필 회사가 한 해의 막대한 실적을 투자자들에게 발표하기로 예정된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회수한 탄피 3개에는 영어 단어 3개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Deny, Defend, Depose, 거절하고, 방어하고, 끝까지 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뜻. 보험사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때 쓰는 수법을 꼬집은 유명 보험업계 비판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복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향해 누군가 던진 잔혹한 메시지였습니다. 닷새 동안 자취를 감췄던 용의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맥도날드에서 옆자리 손님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름은 루이지 만지오네. 26살, 명문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세상의 시선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왜? 라는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그가 쏜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죽은 브라이언 톰슨은 인구 1000여 명의 아이오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곡물 창고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미용사였습니다.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간 그는 회계사로 시작해 2004년 유나이티드 헬스에 입사했습니다. 17년 동안 오직 실력으로 계단을 올라간 끝에 47이라는 나이에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 부문의 정점인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한 해 매출만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곡물 창고집 아들이 필사적으로 올라가 도착한 곳이 역설적이게도 미국인들의 생사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 의료 시스템의 중심이었던 셈입니다. 의료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냉혹합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고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줄일수록 이익은 커집니다. 미국 법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진료비로 쓰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남기려면 환자의 청구를 더 많이 막아야 합니다. 거절이 곧 사업이자 능력이 되는 지점입니다. 톰슨의 지휘 아래 이 회사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보인 청구 거절률은 약 32%, 주요 민간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3건 중 1건이 거부된 셈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거절당한 환자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업계 평균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어 그냥 포기했습니다. 거절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는 NH 프리딕트라는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환자의 치료 기간을 예측하고 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재활병상에서 예고 없이 쫓겨났습니다. 훗날 제기된 집단소송은 이 기계적 거절의 90%가 부당하게 뒤집혔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이 환자들의 삶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면서도 선진국 중 기대 수명은 최하위권인 나라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도 가장 치료받지 못하는 모순.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CEO 톰슨이 도착한 자리는 바로 그 거대한 모순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아쇠를 당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루이지 만지오네. 메릴랜드의 부유한 이탈리아계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요양원 체인과 컨트리 클럽을 소유한 자산가였고 사촌은 주의원이었습니다. 본인도 명문사립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학석사를 연달아 마친 엘리트 데이터 엔지니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노인 요양시설로 불을 일군 가문의 손자가 의료보험사 CEO를 겨눈 것입니다. 여기엔 묘한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 톰슨은 시골 곡물 창고집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만지오네를 시스템에 맞선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가 쏜 총알이 박힌 등은 세습된 권력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맨손으로 올라온 한 남자의 등이었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만지오네 자신은 겉보기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특권층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만지오네의 삶을 지배한 것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척추가 어긋나는 병으로 척추를 나사로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SNS 프로필로 걸어둘 만큼 만성 통증은 그의 청춘과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중반, 그는 조용히 잠적했습니다. 가족의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부유한 가문과 촉망받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사라진 그가 한 달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맨해튼의 그 차가운 보도 위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동안 그의 시선은 사회의 모순으로 향했습니다. 독서기록 사이트에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의 선언문을 평하며 시스템이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진단에는 일리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 청년의 뼛속 깊은 개인적 통증이 거대한 시스템을 향한 사회적 분노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서 나온 선언문에는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 보험사들이 청구를 거절하며 돈을 번다는 격렬한 비난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만지온에도 그의 가족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가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부당한 청구서 한 장 없었습니다. 그의 표적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환자들을 피말리게 하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넷은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포 사진이 공개되자 SNS에는 그의 얼굴을 그린 팬아트와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루이지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살인범을 영웅시하며 은신처를 제공하겠다는 숭배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18세에서 29세 사이 미국 청년층의 무려 41%가 이 CEO의 사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절망과 분노가 잔혹한 살인마저 정당화한 것입니다. 뉴욕주 대배심은 그를 단순 살인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노린 테러 목적의 살인을 포함해 11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 역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별도의 연방범죄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사형 기소는 1년의 손에 꼽힐 만큼 무거운 단죄입니다. 재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냉혹한 거절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중의 눈치를 보느라 슬그머니 지급 제한 정책을 철회하는 보험사들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 사이 시골에서 17년을 악착같이 올라가 정점에 섰던 자수성가 CEO의 이름은 냉정한 통계 속에 묻혔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통증에 신음했던 부유한 가문의 손자는 SNS 속 영웅의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비극적인 총선과 함께 엮인 두 남자의 이름은 지금도 미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어둠 위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고통에 망가진 한 개인이 분노를 쏟아낼 그럴듯한 표적을 찾아 저지른 테러였을까?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자기 안의 분노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그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그에게 자신을 비춰보게 만들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